안녕하세요. 입시가 막막할 때 유니브 클래스 이상현입니다. 오늘은 이제 수능이 이제 한 달 정도 남은 시기에 수능이 실제로 접수된 인원을 가지고 한 달 남은 기간 동안 수능 공부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서 접수도 9월 달에 접수를 이제 마감을 했고 10월에 이제 확인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제 이렇게 좀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인원이 우리 학생들이 보는 수능 난이도라든가 수능에 대한 등급 컷 인원 그리고 수시 최저 여부 등등 다양한 부분에서 영향력을 많이 끼칠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좀 분석해서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2026학년도 이제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지원 인원은 총 이제 55만 4,174명이 원서 접수를 지원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 한 6.03% 정도 증가한 게 이제 사실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5학년도와 이제 2026학년도를 비교해서 보시면 제일 이제 눈에 띄는 건 재학생 인원이 약 3만 1,120명이 증가하면서 대학생 지원자가 작년보다 1.9%포인트 증가했다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역시 예상한 대로 황금 돼지띠라고 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이 태어났고 그러면서 실제로 수능 인원이 이제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이제 재학생을 차지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졸업생 수를 좀 체크를 좀 해보면 항상 우리 뉴스에서 그렇죠. 학생들한테 역대급으로 가장 재수생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도 있었고 근데 졸업생 같은 경우는 거꾸로 2.1%포인트가 오히려 감소했다라고 하는 측면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 의대 증원이라고 하는 이슈 때문에 많은 이제 학생들이 재도전을 했던 게 아마도 좀 더 인원이 많이 붙었던 것 같고 올해 같은 경우는 15만 9,922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이제 지원했던 거라서 재작년하고 이제 거의 비슷한 수준의 지원 인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지원하는 친구들이 타 수능을 응시하는 건 아니에요. 2024학년도 같은 경우는 실제 응시율이 88.16%, 그 다음에 2025학년도 같은 경우는 88.68% 정도가 이제 응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지원 인원이 예를 들어서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응시율로 지원한다고 한다면 약 49만 명 정도 이제 실제로 시험을 응시할 거라고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9만 명이 실제로 이제 응시한다라고 했을 때 1등급 인원이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작년 같은 경우는 1등급 인원이 전체 과목으로 따지면 18,539명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19,657명 정도로 해서 1등급을 받는 친구들이 약 1,000명 정도가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2등급도 마찬가지고 3등급도 마찬가지겠죠. 올해 수시의 실질 경쟁률은 작년보다는 조금 더 높아질 수도 있어요. 당연히 최저학력 기준을 맞춘 친구들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한두 등급으로 못 맞던 친구들도 이제 맞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입결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약간 상승한다라고 하는 게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이 정도면 내가 붙겠지 라고 생각하셔서 방심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 반면 정시에는 좀 어떤 영향이 있을 거냐라고 한다면 우리 정시성적으로 따지면 100분위가 6% 정도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분이라고 하는 성적이 조금 더 잘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이 점수로 여기가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총 인원에 대한 이제 분석을 좀 해봤고 과목별 인원을 실제로 이제 분석해보면서 수능에 대한 유불리를 한번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학년도와 이제 2026학년도를 좀 비교해서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국어에서 보면 언매보다 화작을 선택한 친구들, 그 다음에 미적분보다 확통을 선택한 친구들이 훨씬 많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탐런만 있는 게 아니고 화작런, 그 다음에 확통런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게 학생들 입장에서 뭔가 정시로서 엄청나게 고득점을 노린다 라고 하는 정시의 뭔가 극대화 전략을 선택하는 친구들보다는 수시에서 난 수능 최저와 내신 성적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을 이용해서 대학을 가겠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좀 팽배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과목씩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언어와 매체를 올해 선택한 친구 같은 경우는 17만 3,017명, 그 다음에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친구는 37만 5,359명으로 화작 인원이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4만 명이 늘어났다라고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작년의 수치랑 확인해봐도 점점 더 계속 화작을 선택하는 친구들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추세냐고 한다면 원래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는 게 정시에서 유리하다, 언매를 선택한 친구들이 이때까지 표준 점수가 지속적으로
상대적으로 높았던 게 사실이거든요. 표준화라고 하는 수능 표준 점수를 계산하는 방식에 좀 이제 차이가 있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공부를 잘하는 집단이 속해 있을수록 표준 점수는 점점 더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예상되는 결론은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친구들은 일단 중하위권 친구들이 이탈을 많이 했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평균 점수가 많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친구들이 생각보다 좀 더 이득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100%는 아니지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수학 인원을 좀 보시면 올해 같은 경우는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친구가 29만 7,726명.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응시 인원의 거의 절반 정도인 57.1%가 확통을 선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적분을 현실적으로 공부하기에는 너무 부담감이 커. 그래서 그냥 나는 수능 최저를 맞추는 거 더하기, 많은 대학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수학에 가산점을 주는 것보다 과학 탐구를 선택했을 때 가산점을 좀 더 많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확통을 선택해서 넘어간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게 어떤 결과를 또 가져올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국어와 똑같은 결론이에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미적분에서 아마도 탈출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미적분의 중위권 혹은 이제 하위권 친구들이 확통으로 넘어갔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확통에 대한 평균 점수가 어떻게 바뀌는지 여부보다는 사실상 이 미적분 집단이 공부를 정말 잘하는 집단만 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평균 성적이 많이 올라갈 거라서 마찬가지로 표준 점수도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자, 조심스럽게 좀 예측하자고 한다면 원래 언어와 매체랑 합법과 작문을 선택한 친구들의 문항의 정답 차이는 한 문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적분 같은 경우도 미적과 확통의 차이는 두 문제 정도 차이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이 분위기라고 한다면 이 한 문제, 두 문제 차이가 조금 더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학에서 이제 좀 눈에 띄는 수치가 이제 기하라는 과목도 있죠. 그래서 기하 수치는 이제 3%. 그래서 기하 같은 경우는 항상 미적과 확통의 보통 사이에 위치해 있거나 거의 미적분하고 동일한 표준 점수를 받았던 거라서 우리 기하하는 친구들 내가 나쁜 과목 선택했던 거 아니고 본인 자신감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영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수능 접수 인원이랑 큰 차이가 없죠. 왜냐? 절대평가 과목이니까. 근데 우리 학생들이 이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 공부를 안 하는 과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영어가 어렵냐 쉽냐에 따라서 우리 현장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최저를 맞추고 못 맞추고가 실제로 결정되는 이슈도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있다면 이게 많이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실제로 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꼭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망의 탐구 과목인데요. 이제 사회탐구 먼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탐 먼저 보시면 진짜 사탐은 이게 미쳤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정확하게 맞는 것 같아요. 과탐을 선택한 전체 인원보다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를 선택한 인원이 16만 명이 더 많아요. 아마도 이제 의치한수약을 선택하는 친구들 아니면 대부분 다 사탐런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사탐런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게 현실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사탐런이 이제 심화되는 이유, 과학탐구 같은 경우는 과목별로 이제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넘을 수 없는 벽의 점수가 좀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과목 제한을 전부 다 풀어냈죠. 그러면서 작년부터 이제 사탐런이라고 하는 게 대대적으로 좀 일어났고 이 효과가 명확하게 입증이 되면서 올해 정말로 많은 학생들이 시작하자마자 사회탐구를 선택해서 넘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탐구 이제 과목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현재 인원이 가장 많은 과목은 이제 생활과 윤리 그리고 사회문화인데요. 생활과 윤리를 이제 지원한 친구가 22만 4,552명으로 작년 대비 4만 1,111명이 이제 지원 인원이 늘었고, 그 다음에 사회문화 같은 경우가 26만 3,047명으로 작년 대비 무려 7만 8,033명이라는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 더 늘어난 과목이 있습니다. 바로 세계지리라는 과목인데, 세계지리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가 이제 지원한 인원이 46,497명으로 작년 대비 12,164명이 늘어서 실제 늘어난 퍼센트라고 한다면 35.43%포인트가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과탐인데요. 한 과목씩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물리 원 과목 같은 경우가 46,943명이 지원을 해서 작년 대비 16,797명이 줄었고,
화원 같은 경우가 26,683명으로 작년 대비 45.27%가 줄었고 가장 많이 줄어든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학생들이 실제로 공부할 때 가장 많이 부담을 느끼는 과목 중에 하나가 이 화학원 과목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자, 투 과목도 한번 살펴보면 반면 생명과학 투 같은 경우는 8,650명으로 작년 대비 436명이 늘었어요. 자, 유일하게 과학탐구 과목 중에서 늘어난 과목입니다. 사실상 투 과목을 선택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기하를 좋아하던 친구들이 기하를 선택하는 것처럼 과학탐구 투 과목을 지속적으로 좋아하는 친구들도 여전히 남아 있기도 하고, 우리 일부 학교들, 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 투 과목을 선택해서 수능을 응시하는 게 원 과목을 공부하는 것보다 조금 더 편하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반면 앞서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 과목 같은 경우의 친구들의 인원이 엄청나게 많이 이동을 했고, 특히 화학 원 과목에서 대규모 이탈이 일어났다. 이 인원이 줄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특징을 가지냐고 한다면 잘하는 친구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정말 어렵게 나와도 이 친구들은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만점자 비율이 너무나도 많이 생기게 되면 소위 말해서 2등급이 사라지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하는 친구들이 많은 거, 근데 지원 인원이 적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만점을 맞아도 100분위가 100이 아니고 99도 아니고 97, 95, 94 이렇게 뜨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올해 만약에 화원이 굉장히 쉽게 출제된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등급 증발이 조금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올해 화원을 공부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내가 이 과목을 선택한 이상 정말로 만점을 받을 수 있게 정말 지독하게 한번 공부해봐야겠다, 이런 전략을 최대한 세워보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탐구 인원이 변하게 됐을 때 사실 좀 더 어려운 얘기, 그리고 중요한 얘기 하나 해드리자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흔히 얘기하는 지금 과학탐구 같은 경우는 고인물만 남은 과목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시험이 정말 어려워도 아마도 평균 점수가 너무 높을 거라서 표준 점수는 생각보다 안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평균이 이제 중위권 혹은 중하위권으로 내려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서, 그렇다고 하면은 사회탐구의 표준 점수는 지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올해 6월 평가원 같은 경우는 사회탐구의 전체 표준 점수 평균이 과학탐구보다 훨씬 더 높았어요. 그리고 대학들도 이미 이런 걸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수의 유불리를 최대한 평등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대학별로 변환 표준 점수라고 하는 걸 쓰는 게 일반적인 대학의 방식이에요. 서울대학교가 유일하게 표점만 보는 대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수도권에 있는 거의 주요 대학의 대부분 대학, 많은 대학들이 이 100분위 변환 표준 점수라고 하는 걸 제도를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학이 발표한 100분위에 해당하는 점수로 학생이 실제로 그 대학에 지원하게 돼요. 이 100분위 변환 표준 점수를 결정하는 요인은 뭐냐면, 그 해에 사회탐구와 과학탐구의 만점 표준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은 뭐냐? 이제 앞으로 정시에서 만나게 됐을 때 이 변환 표준 점수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어떤 대학에서는 내가 사탐을 선택한 게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과학탐구를 선택한 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대학도 나올 거예요. 이 실제 정시 지원을 하는 친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지원 인원에 따라서 요게 변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정시 지원에서 이런 변수들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지원 인원을 좀 얘기해보면서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될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 수시 지원하는 친구들, 화작런, 확통런, 사탐런을 했던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선택한 과목이 인원이 많다라고 한다면 그 과목에서 내가 등급을 조금 더 잘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과목에 조금 더 집중해서 공부한다고 한다면 수시 최저를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 하필이면 내가 선택한 과목이 인원이 좀 적은 과목이라고 한다면, 아까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이 만약에 쉽게 출제됐을 때 실수하면 굉장히 큰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선택 인원이 적은 과목을 선택한 친구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실수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수시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춘다면 우리 유니브 클래스 시청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만 유일하게 수시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춰서 좋은 대학을 갈 거라고 저는 기도를 할 겁니다. 정시 목표를 하는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언어와 매체와 미적분을 선택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표준 점수가 굉장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과목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화작이라고 하는 과목, 그 다음에 확통이라고 하는 과목은 상대적으로 표준 점수가 조금 낮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실수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다른 과목, 탐구 과목까지도 전체적인 밸런스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공부를 좀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2026학년도 이제 수능 인원에 대한 이제 예측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수능이 이제 실제로 한 달밖에 안 남아서 이제 열심히 좀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석된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올해 내가 응시하고 있는 이 수능 시험장이라고 하는 게 이런 분위기겠구나 라고 하는 것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해주셔야 되는 게 있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